투자는 심리 게임이에요. 내가 심리적으로 유리한 상태를 만들어 놔야 무조건 성공합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불안한 상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자산을 들고 있었던, 아무리 옆에서 야 지금은 매집해야 될 시기야, 야 지금은 리밸런싱 해야 될 시기야, 지금은 팔지 말고 보유해야 될 시기야,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상에서 제일 뻔한 이야기, 근데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 제가 전교 1등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넌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일 예습 복습만 열심히 하면 돼.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인 중에 원래 말랐었는데 갑자기 몸짱이 된 친구가 있어가지고 야, 너 운동 어떻게 했냐?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는 야, 그냥 매일 꾸준히 하면 돼. 다 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운동, 공부 이런 거 외에도 다양한 분야, 아주 소소한 분야라도 자기만의 꾸준함과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같은 말을 하죠. 야, 그냥 매일 꾸준히 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늘더라. 이 너무나도 단순한 방식. 그냥 해. 꾸준히 해. 매일 해. 이 이야기. 이게 뭔가 특별한 방법론이 있을 것이다. 야, 너 누구한테 배웠냐? 라는 코칭. 야, 아니 너 어떤 스킬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방법론, 코칭, 스킬 이런 것들은 그 다음입니다. 일단은 지속력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이렇게 뛸 수 있는 이 지속력이 결국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뭐든 지속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끝을 못 보죠. 공부책도 초반에 몇 단원만 이렇게 줄쳐가면서 아주 새까맣게 해놓고 뒤에는 하얀 사람. 자, 이제부터 운동 시작한다. 나 이제부터 매일 운동이야 라고 하면서 운동 장비는 다 사놓고 한두 번 쓰고 이제 창고에 넣어놓은 사람. 아니 빨래거리로 쓰고 있는 사람. 뭐 그냥 애들 장난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너무 많으시죠? 새벽에 강의 듣겠다고 호기롭게 끊어놓고서 한 달 다니고서 접는 사람. 그 한 달 다니다가 끊기 전까지도 굉장히 고심합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나 지기 싫은데. 지기 싫은데. 막 이러다가 그래, 뭐 이거 한다고 늘겠어? 그래, 이 시간에 잠을 조금 더 자는 게 수면이 중요하대. 수면이 중요한데 내가 수면을 줄이는 건 아닌 것 같아. 자기 합리화하고 끊죠. 그 다음에 다이어트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일단 약부터 사. 그리고 약 좀 먹어. 그러면서 운동도 같이 병행해야지. 그러다가 운동은 안 해. 그러고서 야, 그래, 운동도 해야 되지만 운동을 못하는 내 현대인의 지금 같은 상황일 때는 약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약만 먹는 사람. 이런 사례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난 공부를 못했지? 왜 나는 몸짱이 아닐까? 이 생각을 좀 꾸준히 한번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난 투자를 못하지? 여러분, 우리는 왜 투자를 못합니까? 잘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은 박수 쳐드립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정말 만족스러운지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만족스럽다? 박수 쳐드립니다. 하지만 못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테니까 왜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왜 투자를 못할까에 대한 거를 장기 투자의 그루들한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꾸준히 좋은 자산 그냥 매집하면 돼. 마치 야, 꾸준히 예습 복습하면 돼. 야, 꾸준히 매일 운동하면 돼. 다 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야, 꾸준히 좋은 자산 매집하면 돼. 라고 우리가 원했던 답이 아니죠. 그냥 뻔한 이야기. 너무나도 세상에서 제일 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정답이고요. 장기 투자 마인드로 꾸준하게 매집한 자산은 사실 매집 초기에는 오르다 내리다 오르다 내리다 하다가 가끔 어쩌다가 내가 장기 투자로 가겠다고 생각하고 안 팔았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진짜 익절이 답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플러스가 돼요. 그럼 또 이런 날도 있네. 그러다가 더 큰 하락이 와서 다 잃어. 나 진짜 두 번째 기회 줬을 때 먹었어야 되는데 나 그러다가 다시 크게 상승해. 이거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를 반복하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세 자릿수 수익률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자릿수 수익률이 되면 그때부터 덤덤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 투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저는 무조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계좌에 세 자릿수 수익률인 자산을 최대한 많이 만드세요. 야, 너 말이라고 하냐? 세 자릿수 수익률 누구나 만들고 싶지. 야, 그리고 세 자릿수 수익률이면 나도 안 팔아. 정말요? 정말 안 파세요? 아닐걸요? 수익이 세 자릿수가 되는 순간 정말 손가락이 근질근질합니다. 팔고 싶어가지고. 왜? 다른 자산들 떨어지고 있는데 그 자산만 100%, 야, 이거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심리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세 자릿수 수익률을 믿고 있던 자신이 쭉 매집했던 자산으로 거두잖아요. 그러면 하락이 와도 심리적으로 무덤덤하고 그때부터는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냥 걔 잡주인데 아니면 씹스캠인데 내가 샀어. 그랬는데 갑자기 100%가 넘어. 그러면 그때는 손이 근질근질하죠. 그때는 바로 팝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장기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진짜 괜찮은 것 같다. 나 이거는 내가 공부해 보니까 정말 좋은 자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매집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러다가 수익 났던 거 다 잃고서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왔다 하다가 세 자릿수 수익률 됐다. 그럼 그때부터는 초탈입니다. 굉장히 무덤덤해요. 수도승의 마음으로 평정심. 거기서 마이너스 90% 내려갔다? 세 자릿수 수익률이 깨졌어. 아니에요. 그냥 덤덤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좀 있으면 더 다시 세 자릿수 되겠지 뭐. 그럼 세 자릿수 돼요. 그럼 그 세 자릿수 된 거에서 100%가 200%, 300% 돼요. 300%였다가 150%로 떨어져요. 그러면 절반이나 떨어져. 아니요. 또 올라가겠지 뭐. 이거예요. 그냥 이 덤덤한 상태가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블로그에 예전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이 세 자릿수 수익률과 안전마진 확보라고 하는 이 글인데 이 글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이 영상에서 같이 설명해 드리고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2021년 3월 1일 날 3일절에 썼던 글이네요. 이 세 자릿수 수익률과 안전마진이라는 이 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시작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내가 공부하고 완벽하게 이해했던 자산에 의미 있는 물량들을 쭉 실어 넣고 기다렸는데 그게 내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주었을 때라는 거죠. 이게 단기적으로 방향이 맞고 틀림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우상향이 쭉 지속되면 자신의 판단에 대한 스스로의 신뢰가 생기고요. 이 신뢰가 또 다른 결정의 순간에 자신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는 논리적인 접근으로 내 자아에게 끊임없는 투자 결과를 보고하고 허락받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란 얘기예요. 마치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 있는 내 메타인지는 호랑인데 나는 고양이인 거. 이렇다면 내 메타인지에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랑이를 설득하는 겁니다. 투자는 나보다 무섭고 강력한 내 자아를 설득하고 이겨내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내 자아에게 쌓인 신뢰가 단기적 방향성이 달리 움직이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려주기도 하고 내가 위축되는 순간에 오히려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용기도 줍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 내 자아하고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반대 방향도 있겠죠. 내 자아가 성공한 적 없는, 그래서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강력한 논리로 무장해서 스스로를 설득시켜 놨다 하더라도 순간적인 폭락에 모든 논리를 뒤로하고 내 자아, 내 메타인지는 야 도망가 임마! 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유튜버가 얘기했던 것처럼 멘탈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저는 멘탈이 전부다님 철이 형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멘탈 관련돼서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요. 두물머리 천영록 대표님이 만드셨던 영상인데 이 영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좋은 자산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여기까지 일반적인 내용이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오르는 주식을 팔지 않고 세 자릿수 수익률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유함으로써 수익률의 변동에 둔감해지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 제가 블로그에 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올려드린 유튜브에도 달아놓을게요. 이 영상은 진짜 꼭 보시길 제가 추천드립니다. 정말 저한테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영상인데 이 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만 더 추려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투자에서 가장 예민한 수익률을 생각하는 범위, 내 메타인지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구간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간만 지나면 둔감해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인사이트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자산의 초기 10에서 20% 구간의 변동성 방향은 이건 일종의 자존심이거든요. 내가 어떤 결정을 딱 내렸는데 그 결정에 맞게끔 플러스 20에서 10이 딱 됐다. 그러면 그래 이거야. 아 진짜 내 예상대로 가잖아. 이건데 만약에 내가 딱 어떤 결정을 해서 샀는데 초기에 갑자기 10에서 20% 마이너스 딱 때려 맞는다. 그러면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옆에서 야, 뭐 바로 떡락인데? 그러면 좀 가만히 있어봐. 하지만 스스로도 쫄린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했던 게 맞았다는 우쭐감 또는 판단에 근거해서 추가적으로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 초기 수익률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맞아가지고 수익이 50, 100%, 200%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무덤덤해요. 그러니까 내가 딱 결정해서 사자마자 10에서 20% 갔을 때가 굉장히 짜릿합니다. 근데 그 짜릿함의 정도가 거기서 20 더 올라서 40이 됐다고 20% 수익이 났을 때보다 40% 구간일 때가 더 짜릿하냐? 아니란 얘기예요. 10에서 20% 구간이 제일 짜릿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무덤덤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집을 샀을 때 몇 억이나 되는 그 내 인생의 가장 비싼 자산을 구입한 다음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매수를 했으니까 이건 또 주식이나 단기 상품도 아니니까 쉽게 팔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면서 내 판단이 옳았어. 그래 내 판단이 맞아. 이걸 계속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관심 없어져요. 왜? 뭐 언젠가 오르겠지. 물렸더라도 이런 생각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래 계속 올라가는구나. 그래 부동산 장기 투자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무덤덤해져요. 그냥 이 자산은 이제 그냥 가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 오르겠지만 뭐 내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 확보됐으면 그래 뭐 이게 계속 봐서 뭐해 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불안감을 완벽하게 재워버리는 거예요. 금융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자산 안에서도 뭐 올랐다 내려갔다 하지만 뭐 쭉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알아요. 뭐 내려가면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끝없이 내려가는 자산만 있겠어. 올라가지 뭐. 그때 그것도 올라갔었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한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이라는 그 산업에 속해 있고 그리고 그런 자산의 속성을 갖고 있고 그것의 핵심 주도군이라면 의미 있는 물량을 실어놓고 가격의 상승 이후에 다가온 조정기를 거칠 때마다 남아있는 내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누구나 처음 매수한 자산은 내가 가장 고점에 산 상태예요. 왜냐? 사실 그 자산을 내가 하락장에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적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새로운 자산을 매집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은 그 자산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 가격에 반응해서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올라가지? 라고 하면서 눈을 주게 되고 그 눈을 주게 된 것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 이거 괜찮겠는데? 하면서 사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면 언제죠? 거의 고점입니다. 원래 내가 처음 사기 시작한 고점이에요. 수익률 제로, 가장 불안한 상태. 이때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사실은 내가 완전 고점이 아니었어도 상승장이었을 테니까 플러스 10에서 20 됐다. 아니면 내가 완전 고점에 사서 사자마자 10에서 20% 마이너스 구간으로 갔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선택이었으면 곧바로 수익이 났을 테고 쭉 올라가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올라가는 그 수익률에 흥분이 되겠지만 중요한 건 대부분 이 상승장을 지나서 고점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샀었기 때문에 조정장이 오면서 쭉 떨어집니다. 고점에서 샀으면 바로 마이너스 구간으로 갈 거고 상승장 초입부터 쭉 관심을 갖고 모아왔던 사람이더라도 계속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락장을 겪고 있을 때 현재 계좌에 찍혀있는 거 이게 안전마진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수익률이 여러분의 안전마진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정도 떨어진 이 안전마진이 다음번 상승장에 큰 흐름이 왔다가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안 뺏깁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나 지금 마이너스란 말이야 라고 하시면 여러분
다음번 상승장 때는 그 정도 마이너스까지 안 옵니다. 야씨 그거를 지금 나한테 위로라고 하냐? 그냥 최소한의 안전마진이 어디라는 거지 다음번에 또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내가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이신 분은 나 지금 마이너스 50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50은 확보한 거예요. 다음번엔 다시 마이너스 50은 안 옵니다. 그리고 수익이 더 많이 나실 거예요. 좋은 자산이라면. 그리고 내가 30% 수익을 확보했다. 여러분 다음번에 상승할 때는 무조건 30 이상입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쌓아놓은 거라는 얘기예요.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 상승장 초반에 물량 막 실었어요. 그러다가 조정기를 맞았어. 그랬더니 수익이 20% 넘었던 게 마이너스가 5%가 됐다. 그런데 조정기 이후에 다시 상승했더니 40%가 됐고 조정기 끝나고서 다시 10%밖에 안 됐고 다시 상승해서 70% 수익 났다가 또 조정 와가지고 안전마진 40% 확보. 이렇게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이게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예를 든 게 아니라 진짜요. 제가 20% 수익 났던 거 마이너스 5% 갔다가 다시 40% 수익 났다가 또 10% 됐다가 또 70% 올라갔다가 마이너스로 돼가지고 40% 확보했다가 이 패턴 반복됐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조금씩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나면 어느덧 세 자릿수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테슬라를 세 자릿수 수익률을 확보했었고 지금은 그 세 자릿수 수익률이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죠. 그런데 그냥 덤덤합니다. 점점 수익률에 무던해져요. 그러면서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덤덤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이거예요. 또 세 자릿수 되겠지 뭐. 그냥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기간들 오면은 그때 리밸런싱 해가지고 조금 더 사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엔 다 그냥 그 생각뿐이지 불안해가 아니에요. 왜냐면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이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자산들을 많이 만들어서 시황이 아닌 보유자산 본질 가치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지만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물량 늘려가면 제가 생각하는 이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방식으로 진행했던 게 2017년부터 진행했던 부동산, 그리고 2020년부터 진행했던 테슬라, 그리고 2020년 말부터 계속 매집했던 비트코인, 이렇게 쭉 흘러간 거거든요. 어차피 중요한 건 현재가 아닙니다. 왜냐면 저같이 2030년에 100억을 모으겠다라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2030년만 바라보면 돼요. 저는 2021년, 2022년 뭐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저는 2030년에 무덤덤한 심리 상태로 갖고 있을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의 미래,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 세 자릿수 수익률과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이 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글은 꼭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에 같이 넣은 거고요. 정리하면 일단은 지속력이라고 그랬죠. 그 지속력이 쭉 진행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게 마지막은 심리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뇌에 있는 이 다양한 생각들 중에서 심리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는 심리 게임이에요. 내가 심리적으로 유리한 상태를 만들어 놔야 무조건 성공합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불안한 상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자산을 들고 있었던, 아무리 옆에서 야 지금은 매집해야 될 시기야, 야 지금은 리밸런싱 해야 될 시기야, 지금은 팔지 말고 보유해야 될 시기야,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다 음성 변조하고 그냥 누가 웅얼웅얼 대고 있는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속이의 경읽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심리적으로 유리한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내가 심리적으로 유리한 상태를 만들어 놔야 세 자릿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세 자릿수 수익률의 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것만이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즉 장기 투자를 하는 것만이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늘 강조드리죠. 투자란 무엇이라고요? 투자란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행위이며, 리스크는 시간에 녹일 수밖에 없고요.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그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투자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좋은 자산을 발견했다?
리스크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확보했다?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자산을 발견해서 그걸 매수한 다음에 시간으로 녹이는 작업을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수익으로 치환되고요. 그 수익으로 치환되고 있는 행위가 모여서 세 자릿수 수익률을 확보했다. 그럼 여러분은 진정한 보유자의 영역으로, 진정한 수도승의 마인드로, 무덤덤한 상태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지금의 하락장에서의 여러분 계좌에 찍혀있는 수익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 투자의 한 단계만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저같이 2030년까지가 꼭 아니시더라도 지금 본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게 당장 내년에 돈 뺄 생각으로 투자하고 계시다. 그럼 수익을 치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런 투자 적합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을 확보해 주실 수 있게 노력하셔야 되고요. 저는 최소 10년을 말씀드립니다. 정 안 되면 5년만 하세요. 정 안 되면 5년만 하시던데 5년 밑은 조금 불안합니다. 어찌됐든 5년 이상, 그리고 저같이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다면 최소 10년 동안 투자를 쭉 진행하시면서 심리적으로 무덤덤해지는 기간은 10년째 그 기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 몇 년 지나면 세 자릿수 수익률 된 다음에 무덤덤해지거든요. 그냥 그건 제가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무덤덤해진 상태에서는 뭐 50% 떨어지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덤덤해요. 그럼 무덤덤해지는 상태가 되게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의 투자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말인데 많은 생각하지 말고 잡념 가지지 마시고요. 제가 드린 이 얘기만 믿고 지금처럼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